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21부 조선판 소시오패스 살인마 창원군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78년 1월 돈이문 밖에서 일어난 한 여성의 살해 사건은 그야말로 온 조정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특히 국왕이었던 성종은 대노에서 즉각 범인을 체포해라 하면서 이제 엄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갖다 또 이제 그렇게 검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의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결국에는 뭐밖에 없냐면은 목격자 진술 혹은 이제 범인이 현장에다가 떨구고 간 증거물 그리고 혹은 범인의 자수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꽤 많은 살인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기 일쑤였는데 이번 사건은 뜻밖의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게 되었던 거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가운데 도성지 신준의 집에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증인을 알고 있다라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최첨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투서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투서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겠죠. 일반 평민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신분도 있고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목격자를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투서에서 말하는 목격자, 증인은 거평군 집안의 노비, 가회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단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익명의 투서라는 것이 좀 찜찜하긴 하죠. 왜냐면 누군가를 모함을 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성지 신준이 자신의 상관들하고 이걸 좀 의논을 해봤대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특히 이때 수사를 담당하던 곳이 3사였는데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사원부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 사람들하고 좀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논의를 하다가 일단 한번 믿자 본전이니까 그러면은 가평군 노비인 가회를 데리고 와서 시신의 신원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장 검증을 갖다 딱 하게 됐는데 이때 가회가 와가지고 시신을 확인을 해보니까 누군지 알아볼 것 같다는 거예요. 피해 여성은 자신의 팔촌 동생인 고읍지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그녀는 창원군의 집에 배치된 관노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관노비인데 창원군이 이제 왕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집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듣기로는 얼마 전부터 창원군이 고읍지를 계속 이제 흑심을 가지고서 노리다가 간통을 하려고 이제 했었다. 라는 말을 자기가 들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 창원군 집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술을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수사의 칼날은 창원군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이 창원군은 세조의 사남이에요. 그래서 창원군은 예전부터 문제가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양녕대공관인데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폐악질에 분통질에 진짜 갖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킨 망나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부터 좀 말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수사를 담당하던 3사에서도 나름 진술도 확보했겠다. 그럼 범인이 이쪽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3사에서는 창원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 집에 배치된 관노비 고읍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관노비 등록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창원군 확실히 참 진짜 망나니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발뺌을 해요. 관노비 등록대장이니 그런 게 우리 집에 왜 있냐? 그런 거 없다. 하고 이제 발뺌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 보고를 접한 성종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직접 내관을 보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명이죠, 그죠? 어명이고 거부는 못 하겠죠. 자, 그랬더니 창원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전하,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이미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 4에서는 못 받았대요. 근데 창원군은 제출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농락하고 능멸하는 그런 기만 행각을 마구잡이로 벌였다는 거죠. 간이 뭐 아주 배 밖으로 나와도 단단히 나오는 셈인데, 이후로도 창원군은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며 회방을 놓게 됩니다. 창원군은 사간, 경준이 가택 수사를 벌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 시대에도 이제 지금처럼 뭐 압수수색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거를 거부를 하면서 배짱 튕기면서 이제 문을 안 열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폐악질을 부리게 된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창원군의 이러한 행동을 인해서 3, 4에서는 창원군이 범인일 수도 있다 해서 이건 범인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뭐 증거물도 제출 안 해.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집안 수색하겠다는데 이것도 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자기가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래서 창원군이 범인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자 성종도 대단히 크게 화가 나가지고 창원군에게 지금 당장 의금부로 나와가지고 대지를 해라.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도 가지고 와라. 자, 그러자 이제 창원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범인이 아닌데 범행 도구가 도대체 어디 있냐? 난 그런 거 없다. 내가 의금부에는 나가겠지만 어명이니까 범행 도구는 진짜로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금부 간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명이니까 어떻게든 신용이라도 하셔야 된다. 그냥 아무 칼이나 가지고 나와라 차라리. 그랬더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창원군이. 우리 집에는 아예 칼이 없다. 야, 말이 됩니까? 집에 칼이 하나도 없다니. 꼭 우리가 무예수련이나 전투에 사용하는 그런 칼은 아니잖아요. 식칼이나 과도나 이런 거로도 얼마든지 범행이 가능한 건데 칼이 아예 없다라고 막 버티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뭐 빌려서 가지고 나와야 되냐? 칼을 갖다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막하파식으로 배짱을 튕기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버텨나오고 있는 창원군. 하지만 이 강차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3, 4에서 우회로를 찾은 것 같아요. 창원군 자체는 건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그 집안의 노비들을 먼저 좀 이제 수사를 해본 거죠. 결국 얼마 안 가서 창원군의 노비인 원만, 석산, 산이 등이 창원군이 범행이 맞다, 창원군이 한 짓이 맞다라는 그런 자복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당시 이제 홍옥형이라는 상당히 좀 질이 나쁜 인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창원군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창원군의 노비인 고읍지에게 연심을 품고 자주 치근덕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건드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창원군의 집에는 옥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옥금도 다른 집안 사람이었던 것을 이 홍옥형이 한 차례 건드리고 난 다음에 창원군 집안으로 이제 보냈던 케이스죠. 이 여자 저 여자 참 많이 건드리고 다녔던 질 나쁜 인간인데, 그런데 옥금은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홍옥형을 또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몰래 홍옥형을 연모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옥금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홍옥형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홍옥형은 그때 한번 자기랑 놀아준 다음에는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새로운 여자로 이제 옮겨탄 거죠. 고읍지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옥금이 질투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속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읍지가 자꾸 홍옥형이 자기에게 치근덕거리니까 요게 이제 대단히 불편했는지 옥금에게 좀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어젯밤 꿈에서 홍옥형이 나한테 치근덕거리는 꿈을 꿨겠냐. 정말 나 이거 괴롭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옥금이 질투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옥형이 오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감히 내가 얻고 싶은 사랑을 네가 가져가? 하면서 이게 좀 질투심이 발휘된 나머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동료 노비들한테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은 홍옥형이라는 사람하고 고읍지가 그렇고 그런 관계다. 얼마나 둘 사이에 그 관계가 그렇게 찐득하면은 고읍지가 꿈속에서 홍옥형을 다 만나겠냐. 이런 식으로 좀 와전시켜가지고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문제는 이 소문을 우연찮게 노비들 사이에서 돌다가 창원군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였죠. 창원군도 사실은 고읍지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 고읍지가 되게 예뻤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던 차에 지금 고읍지가 자기가 아닌 홍옥형을 연모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그야말로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장원군이 저지른 범행 방식은 정말 잔인무도했는데 고업지를 붙잡아다가 처마에 거꾸로 매단 다음에 칼로 목 부위를 난도질을 해가지고 살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동참했던 노비들이 자복을 함으로써 창원군의 범행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택 수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짜 나사가 빠졌는지 뭐 사건 현장을 은폐하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그대로 현장을 방치를 해뒀다라고 하죠.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그 처마 밑에 바닥이며 벽이며 여기에 피가 흥건하게 지금도 적셔서 남아있는 상태였다라고 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처럼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창원군을 즉각 처벌해야 된다라고 온 조정이 성토를 하게 됩니다. 성종이 친형이었던 월산대군도 나서가지고 막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한 거예요. 성종 또한 봐줄 수 없는 사안이라서 창원군을 처벌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높으신 분들은 몸에 기스날 일이 없긴 없더라고요. 이 정도 급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사형에서 감해져가지고 충청도 진천현으로 유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홍옥형의 경우 이 여자 저 여자가 건드리고 다닌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장형이 처한 다음에 군대에다 이제 배치하는 충군을 하도록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창원군의 범행을 도운 노비들은 어떻게 됐냐? 사실 뭐 그 노비들이 무슨 잘못이 엄청나게 있겠어요, 그죠? 상전이 시킨 대로 한 거고, 상전이 시키는 걸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이제 가만히 돼가지고 그냥 극변에 유배되는 정도 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분들은 몸에 기스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정영윤 씨가 이렇게 이제 선처를 호소를 합니다. 창원군은 세조의 친아들인데 자기 아들은 아니고 근빈 박 씨의 아들입니다.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조의 친아들인데 이런 고위 왕족을 그렇게 유배에 처하는 것은 좀 마음이 너무 내가 무겁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선처 좀 안 되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처벌이 흐지부지 끝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뭐 이걸 마냥 비난하기도 그런 게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 고위층이 자제였다 하면은 솜방망이 처벌받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서도 있어요. 그게 머지않은 얘기입니다. 요 근래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은 찾아보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 이 3인평등 민주주의 시대에도 부기에 따라서 그게 좀 영향을 받는데 신문제 사회에 그것도 왕실 종친이면 오죽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상 어떻게 처벌을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상.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창원군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 끝났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창원군이 그 뒤로 얼마 더 살지 못하고 27세에 다소 이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거죠. 자, 창원군에게는 여도라는 시호가 추중이 되었는데 이 여도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날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는다 라는 좀 이제 조롱이 섞인 그런 시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종 때 일어났던 창원군의 이 엽기적인 살인 행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다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성종 때에 있었던 업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는 점인데요. 과연 어떠한 경위로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었는가? 다음 시간에는 경국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